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삼성전자 이 신호가 나오면 10만 전자 바로 갑니다.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양한 영상들을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들을 저도 시청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일일비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께서 제대로 된 기준을 잡지 못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항상 전부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큰 틀에서는 틀리지 않았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고 제 큰 틀이 맞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증시든 주식이든 80포인트 이상의 승률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지금 최근 하락하는 주식시장 속에서도 80포인트 이상으로 시장과 종목들을 맞춰내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고 삼성전자를 어떤 기준으로 투자하는지 그랬던 기준을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맹신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투자의 지표에 투자하시는 데 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삼성전자 주가에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께서 흔들릴 만한 게 디램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디램 가격이 하락하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하락하고 자연스럽게 주가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에 따른 이야기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경제가 잘 좋아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해외에 가져다 파는 거니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신냉전주의 시대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경제 정상화 결국에는 신냉전주의 시대에서도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미국 경제 정상화와 함께 반도체 대형 사이클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설명드릴 거고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최종 정리를 통해서 설명드리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전 주가 언제 오르나 하반기 반도체 가격이 더 떨어진다는 기사입니다.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더 하락한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이거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소리라고 봅니다. 왜 그런 거냐? 지금 현재 시점에는 어느 때랑 가장 비슷한 시점이냐면 2015년도 당시와 굉장히 비슷한 시점이거든요. 물론 그때와 전부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만은 지금 증시 상황이 굉장히 비슷한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어, 2008년도 경제 위기 이후에 양적 완을 펼쳤고 양적 완화 이후에 경제 회복을 넘보고 있는 시기입니다. 마치 과거에 2008년도 이후에 상승했다가 떨어졌다가 횡보하다가 다시 재상승을 했던 증시하고 현재 굉장히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이제 경제 위기가 왔고 지금 양적 완화로 도문을 푼 다음에 긴축을 통해서 거품이 좀 빠지고 경제 회복을 저점을 언제 잡고 경제 회복을 언제 가져갈지 지금 이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 지점은 바로 풀었던 돈들을 다시 긴축을 하고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이었죠. 실제 과거에 2008년도 이후에는 금리 인상 시점은 2015년도 말쯤에 진행했고요. 2015년도 말쯤 요쯤 여러분들께서 금리 인상이 진행됐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쯤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번 연도 3월 달부터 금리 인상이 진행됐다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 미국의 경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뭐 물가가 올라가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 경제가 받쳐주고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물가 인상을 금리 인상을 했고 금리 인상을 한 시점부터 한 번은 흔들렸지만 결국에는 증시는 우상향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우리도 지금 현재 금리 인상 이후에 위기 한번 오겠지만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언제쯤 상승할 건지 넘보게 되는 시점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러면 이 상승 타이밍에 뭐 디램 가격은 실제 어떻게 됐냐? 그러면 2015년도 당시 디램 가격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살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디램 가격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실제 2014년도부터 하락하기 시작한 디램 가격은요. 언제까지 떨어지기 시작했냐?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2015년도 2분기까지 지금 현재 저점을 찍고 3분기부터 본격적인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실제 20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디램 가격을 삼성전자의 주가가 따라간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폭락했어야겠죠. 근데 실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볼까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황 볼까요? 이때 당시 보시면요. 2015년도, 2014년도에서 5년도 보겠습니다. 2014년도에서 5년도 바라보시는 바와 같이 계속해서 급락만 보였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그냥 횡보했습니다. 그죠? 웃기죠,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이 떨궜을 것 같지만 디램 가격이 지금 앞서 보셨듯이 차트 그래프 보시면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습니다. 그죠? 한 번도 반등조차 없게 내리꽂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렇게 횡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분명히 뭐 떨어질 때야 뭐 디램 가격이 떨어진다 하겠지만 반등할 때도 분명히 디램 가격이 떨어졌는데
그죠?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즉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시면 과거 가장 현재 시점하고 가장 비슷한 차트와 그때 당시의 디램 가격에 따른 삼성전자 주가를 살펴보시면 어때요? 상관없다. 영향을 주긴 하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영향을 주긴 하겠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상승과 하락에 가장 1 순위가 되는 기준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뭔 소리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디램 가격이 뭐 하락한다라는 기사에 의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무조건 하락한다라고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게 영향력이 가장 커질 것인가? 살펴봤더니 이때 당시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 2015년도 횡보를 거치다가 갑자기 2016년도, 27년도 대세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그게 웃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엄청난 대세 상승을 보입니다. 대세 상승을 보이는 시기에 맞춰서 봤더니 디램 가격도 상승했네요. 그럼 디램 가격의 상승에 의해서 올라간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디램 가격이 다시 수요가 좋아져 가지고 올라가니까 올라간 거 아닌가요, 가격이?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디램 가격이 왜 상승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상승했을까요? 디램 가격이 상승한 이유는 안 좋았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했을 겁니다. 정확히 누구의? 정확하게 미국의. 미국의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디램의 수요가 증가했고 디램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의 주가가 대세 상승을 날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굳이 비교해 보면 반도체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지금 현재 삼성전자 주가가 움직여요? 아니면 미국의 경제 회복 시그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요? 지금 굳이 따져보면 미국의 경제 회복 시그널을 여러분들께서 기준으로 삼는 게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하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왜 그런 것이냐? 왜 그런 것이냐? 지금 미국은요, 역사적으로 항상 경제 회복을 2000년도 이후에 경제 회복을 해올 때요, 가장 중심이 되는 섹터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특히나 이때 당시 가장 많이 팔렸던 게 뭐냐면 경제 회복되면서 가장 많이 팔렸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이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자연스럽게 디램 수요가 가장 회복됐거든요. 여기 보시면 2개월 연속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노트북 시장의 회복과 스마트폰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스마트폰에 퀄리티 높은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미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경제 회복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매출도 늘었고 특히나 삼성 핸드폰이라든가 그 애플 핸드폰, 스마트폰들이 기술이 성장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핸드폰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전화나 카톡 이 정도 되면 사실 뭐 딱히 대단히 문제 없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안 사요, 여러분들. 기술이 발전하지 않으면. 뭐 작년 5년 전하고 최근 뭐 10년 전하고 10년 뒤하고 핸드폰 기능이 똑같다면 우리가 굳이 이걸 망가지기 전까지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신기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퀄리티가 높아지고 지금 현재 핸드폰들이 빠르게 성장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스마트폰들을 1 년에 한 번씩 2 년에 한 번씩 바꿀 만한 이유를 만들었고 이 바꿀 만한 이유와 함께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소비가 진작이 되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의 증가를 만들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반도체의 대형 사이클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과거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최대 실적 기록했던 거잖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사람들의 새로운 상품들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기술 기업들, 애플하고 IT 기업들이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들을 만들고 있고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들이 바로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좀 예상하기 어렵겠지만 정확하게 짚어낼 수는 없겠지만 결국에는 반도체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를 아마 이 메타버스 기기들이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보시면 삼성, 애플, 메타가 과거 이제 페이스북이죠. 사명을 바꿨죠. 이 회사 이름을. 그래서 출신 인재를 열심히 영입을 해서 이제 애플하고 메타 출신 영입을 인재해서 새로운 지금 현재 AR, VR 지금 현재 제품들을 만들어서 출시를 현재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들을 빠르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은 다시 한번 반도체 시장이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번 다음 미국의 경제 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 맞춰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미국의 경제 회복이 빨라질 것이고 미국의 경제 회복이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도 크게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다.
과거 미국의 경제 회복을 반도체가 이끌면서 삼성전자가 대세 파동을 보여주면서 저가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삼성전자의 주가가 130포인트, 150포인트 올랐듯이 비슷한 케이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경제는 괜찮은 상태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최근에 안 좋다는데 정말 괜찮은 거예요? 미국의 경제를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기준은 굉장히 많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요걸 봅니다. 경제가 회복되는지 안 됐는지는 저는 바로 고용 실업률 지표를 여러분들께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이 2008년도에 당시에 지금 현재 굉장히 실업률이 치솟는 거 보이죠. 이때 당시가 어느 때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시점이죠. 금융위기 시점에 엄청나게 치솟으면서 10%대까지 올라갔던 실업률이 천천히 낮아지면서 다시 한번 저점 대략적으로 3%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자, 근데 웃긴 게 뭡니까?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14%까지 치솟았던 15%, 16% 가까이 치솟았던 실업률이 최근에 다시 거의 3%대까지 돌아왔죠.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과거 실업률이 있었던 시기, 과거 실업률이 이끌었던 시기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보이세요? 여기 제가 선을 정확히 그어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시면 2000 요걸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네요. 저거 이렇게 해서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실업률이 이 미국이 경제가 굉장히 좋아졌다라고 시각한 시점이 언제냐면 2016년도부터거든요. 2015년도를 지나서 2016년도쯤부터 과거 실업률과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과거 실업률보다 더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미국의 경제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평가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최대 경제 호황을 겪고 나서부터 거의 고용 지표가 지금 실업률 지표가 거의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요. 굉장히 탄탄한 상황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냥 괜찮은 상황이다. 뭐 경기 최악의 침체로 빠지기에는 너무나도 실업률 상태가 좋다. 실업률 지표를 확인해서 보고 고용 지표를 확인해 봤을 때 그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경제 위기질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실업률 상태도 좋고 고용 지표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최근 경제는 무너진다, 망한다는 소리가 나올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물가 10% 이상 폭등, 대러 제재 효과라는 기사 내용인데요. 이제 간단하게 보면은 결국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폭등했고 이런 폭등을 막기 위해서 미국은 뭐 했죠? 금리 인상을 해버렸죠. 급하게 금리 인상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금리 인상이 선언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그림들이 현재 나와주게 됐는데요. 실제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왜 누구 때문에? 바로 푸틴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을 일으킨 시점이 바로 푸틴 대통령이 일으키게 됐고요.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자신의 가장 큰 무기인 밀가루 그리고 자신의 큰 무기인 원유하고 천연가스 이 원유하고 천연가스 같은 이런 가장 사람의 삶에 필요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이 원자재나 아니면은 다양한 지금 현재 곡물들, 식품들을 지금 현재 자신의 무기로 삼아서 움직이기 위해서 특히나 이런 냉전 시대를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는데요. 냉전 시대란 여러분들께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각 국가들이 나눠져서 패싸움을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연설까지 했었죠. 어떠한 대가를 치더라도 그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끝났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 현재 전쟁 이후에 있었던 미국의 가장 큰 권력이 진행됐던 시기는 끝났고 다시 한번 냉전 시대가 진행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제 냉전 시대의 핵심은 뭐냐면요. 러시아, 중국 그리고 인도 쪽하고 같이 친하게 지낸다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유럽하고 한국은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그리고 미국 지금 현재 북미 지금 이제 미국까지 해가지고 서로 편을 먹고 싸우는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냉전 시대가 지속되면서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미국 경제 회복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아까 전에 경제 괜찮다면서 실업률 보면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 보실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이번 냉전 시대라는 거 이렇게 엇갈리면서 인플레이션이 왔던 시기 이번에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미국의 냉전 시대가 언제부터 오기 시작했냐면 1947년 이후부터 오기 시작했거든요. 전쟁이 정전 시기 이후로. 그때 이후로 지금 현재 미국의 냉전 시대, 러시아와 미국의 냉전 시대가 왔고요. 실제 그 이후 1950년 그리고 1960년, 1970년도까지 지금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되나요?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회복하고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미국의 경제 회복과 성장에 대단히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을지언정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대단히 큰 문제는 만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후에도 미국 경제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성장해 왔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살펴봤을 때 냉전 시대가 단기간에 영향을 주겠지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고 결국에는 미국의 경제 회복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요. 지금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은 지금 현재 반도체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기보다는 가격대보다는 오히려 미국의 경제 회복이 언제 되는지, 언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런데 이 경제 회복의 시그널 중에 가장 대표주자 반도체 수요를 증가시킬 만한 메타버스가 키워드일 것이고 지금 현재 메타버스 그래서 시대가 언제 오는지 여러분에게 잘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최근에 경제의 가장 큰 문제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냉전 시대는 시대가 불러온 인플레이션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분업화되는 데는 뭐 딱히 지금 현재 지금 갑자기 지금 세계화 시대에서 냉전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은 길진 않을 것이다. 뭐 결국에는 대략적으로 1년 정도 뒤면 충분히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시점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결국에는 미국 경제도 회복을 했고 항상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러한 케이스들을 다 살펴봤을 때 우리는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시기, 뭐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뒤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그 뒤에 바로 메타버스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에 맞춰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한번 해보면요. 메타버스의 다양한 기기들이 바로 2023년도에 출시된다고 하거든요. 2023년도부터 본격적인 반도체 수요가 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냥 그런 기기 따위로 지금 반도체 수요가 늘겠어요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메타버스는 뭡니까? 가상의 세계죠. 가상의 세계입니다. 가상의 세계에는 뭐가 필요하죠? 서버가 필요합니다. 서버. 가상의 공간을 유지해주기 위한 서버가 필요한데 서버에 엄청난 양의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지면 반도체 대형 사이클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셨죠? 장비의 발달에 의해서 메타버스 시대가 오면 분명히 미국의 경제 회복을 견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로 터지고 있는 인플레이션도 저는 길게 이어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회복되고 어느 정도 수습이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농업에서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오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그죠? 결국에는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곳은 정해져 있고 특히나 농업이라는 건 여러분 주기가 존재합니다. 빨라도 2분기, 빨라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벼농사하면 1년 걸리잖아요. 그죠? 이런 부족한 수요에 맞춰 가지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선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농업이라든가 밀 가격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지금 안정되지 않고 있는 건데요. 저는 다시 한번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더 지나면 충분히 수요 생산량이 좀씩 늘면서 완벽하게 잡진 못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굳이 러시아가 없어도 지금 현재 충분히 생산량을 늘리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현재 공급이 가능한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2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회복 그리고 반도체 수요의 증가를 예상해 보시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생각해야 될 점은 내년부터 삼성전자의 주가가 다시 한번 달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연도에 바로 간다? 그럼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드리진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현재 주가가 저가이다? 이 말은 동의합니다. 현재 주가는 저가가 맞고요, 여러분들. 과거 2016년도 당시에도 15년도 16년도 당시에도 지루하게 저점 박스권을 그려다가 결국에는 대세 상승을 날렸습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 타이밍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파동이 나오고 지금 현재 주가는 굉장히 싼 편이고 지금은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디램 가격 하락에 의해서 주가는 더 이상 큰 폭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는다. 라는 점까지 체크해 두시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횡보 이후에 다시 나올 대세 상승 파동에서 우리는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견들 조금씩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말이 항상 맞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근데 여러분들께서 큰 그림을 보실 줄 아시면 답답하게 쓸데없는 기사들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적어도 제가 2023년도 뭐 회복한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기준을 잡기보다는 적어도 미국의 경제 회복 시그널에 의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한다라는 기준은 확실히 잡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삼성전자 지금 최바닥은 아니지만 저는 뭐 어느 정도 무릎하고 지금 발목 언저리의 정강이 정도는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이 돼요. 돈 많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하시면 되고요. 현재 너무 고가에 잡았다 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항상 주식시장은 전 세계가 망하지 않는 한 결국에는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대해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충분히 좋은 큰 그림을 기준을 잡고 가면 그리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나는 중간중간 좀 너무나도 지루한 증시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당일 단타 종목이라든가 뭐 당일 단타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여러분들께 주식시장의 시황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여러분들의 이번 연도 가장 크게 급등할 테마 종목을 좀 필요로 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00포인트 무료로 제가 어플리케이션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이고요.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거밖에 안 나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바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급등 추천주, 당일 단타 종목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분석, 시황, 가장 크게 급등할 테마 종목, 급등 포착자료 다양하게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그들 중에서도 급등 추천주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여기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가장 이번 연도 유력하게 보고 있는 가장 큰 테마가 저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어느 정도 승리하는 그림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끝내지 않을까 싶고요. 우크라이나 재건이 진행되게 되면 가장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앞서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인플레이션에서 곡물 공급을 바로 우크라이나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우크라이나가 3대 곡창지대잖아요. 이 여기서 스마트팜까지 도입되면은 전 충분히 전 세계 특히나 유럽의 곡물을 어느 정도 큰 비중의 곡물을 납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냉전 시대가 지금 주목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이 유럽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에 역시나 우크라이나 재건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 전 이번 연도에 가장 크게 뛸 만한 테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총 종목들을 총 정리해놨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두고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셔야 대응하시기 좋겠죠. 결국 유비무환입니다. 준비한 자는 걱정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단기적인 흔들림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파동은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까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료 여기 버튼 누르시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런 자료까지 무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직접 검색하셔서 접속하셔도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널에서 첫 번째 댓글창에 보시면 제가 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놨습니다. 링크까지 확인하시면 여러분께서 접속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도 자세히 보기 버튼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링크 달아놨으니까요. 각자 맞는 거 클릭하시고 다운로드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